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연스레 통합될 거라며 본처라고 우겨도 첩은 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을 보수 적통이라며 본처로, 바른정당은 첩에 비유한 겁니다. 바른정당은 발끈했습니다. 홍 의원과 한국당을 향해 여성 비하, 시궁창, 불임정당이라고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여성을 그렇게 비하하는 인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입니다. 18세기, 19세기도 아니고 아직도 처처럼 얘기하고 있는 분이라면. 설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도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휴가 중 페이스북에 올린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한수가 발단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라며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자 국민의당은 조롱하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야만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인지 한참 잘못된 일이고 우리 정치의 큰 불행입니다. 뿌리가 같은 정당 간의 주도권 다툼에 해묵은 감정까지 뒤얽히면서 휴가철 정치권이 설전으로 뜨겁습니다. 교수님, 휴가 가시면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분들은 안 쉬고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지. 일단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어떻게 보세요? 본처, 첩 난리가 났어요. 네. 예, 이제 지방선거가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지방에 가면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네. 현장에서는 선거가 이미 시작됐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수 적통 경쟁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승리하는 자만이 또 그 이후에 총선과 다음 대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쟁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 전쟁의 시발점에 사용하는 무기가 네. 너무 좀 수준 이하의 언어들을 쓰고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 국민들의 불쾌감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홍준표 대표의 발표처럼 말씀처럼 처첩을 이야기한다면 그럼 남편은 누구란 말입니까? 네. 그럼 대구 경북과 보수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네. 어느 정당이든지 일부만을 이야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가 네. 우리 정당의 지지자고 우리 정당이 챙겨야 될 국민이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비유나 거의 막말에 가까운 수준의 언어는 정말 옳지 않다. 아무리 적통 경쟁이 다급하고 네. 또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네.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경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에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합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결코 같이 손을 잡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합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의원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네네. 갈분들을 갖고, 아마 혹시 한두 명 정도가 이탈될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교섭단체가 무너지면 당연히 와해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민의당으로 갈 사람들 몇 명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자유한국당으로 아니면 무소속으로 있을 수가 있겠으나, 당연히 통째로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네. 내년 지방선거제는 합칠 수 있다. 네. 얼마든지 같이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 보내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비율을, 네.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 공당입니다. 네, 공당을, 제1야당이. 그럼요. 네. 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의 문제입니다. 네네. 이건 너무도 적절치 않고, 또, 마치 그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이 발언이 자주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걸 즐기는 듯한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우월감을 드러내야 된다고 보면은 이따의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볼까요? 네. 이거 전략적인 발언을 하는 것인지 네. 실수인 것인지가 참 저는 궁금해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알고 하는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알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은 이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요. 혹시나 바른정당에서 통합하고 싶어도 통합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쓴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인데 참 듣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참고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모두 여성분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 정말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인적 청산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듯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러면 보세요? 오늘 오후에 아마 그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네, 혁신 네. 선언문을 아마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혁신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출당 출당, 문제, 제명 네. 문제, 그리고 또 친박계 인적 청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원칙적인 부분만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단어도 쓰지를 않을 것 같고 네. 친박이라는 용어도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뭐 나름대로 인적 쇄신의 그 의지를 드러내본 거지만 저는 이 그 보도가 지금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자 사자 쓰는 중에 격화소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이 가려운데 발을 긁어야 되는데 네. 신발을 신고 발을 긁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튼 그 필요성은 나름대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당내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후폭풍이 네.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이 그 홍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막무가내로 지지하고 있는 네. 소위 말해서 친박계 그 태극기 집회의 그런 지지층들까지 네. 껴안아야 된다.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지금 상당히 친박계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네. 그런 측면을 아마 고루고루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마 서민경제라는 말은 또 넣을 것 같습니다. 네. 넣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담배세 인하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내세웠던 자신의 나름대로 정치적 비전이라고 하는 서민이라는 네. 그 부분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조직의 모습에서는 기존의 세력들과 어정쩡한 타협을 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그 노선 철학은 분명히 하는 이런 식의 나름대로 양수겸장의 그 조치를 네. 아마 이 혁신을 통해서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는 상당히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당내에서 과연 이 혁신의 발표에 대해서 과연 침묵하고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라고 봅니다. 지금 적통 경쟁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향해서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네. 그럼 네. 이 배신자는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들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한다든지 이런 걸 앞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자신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논리적으로. 바른정당과의 네. 차별성을 깨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대구 경북에 가서 또는 보수주의자들한테 뭘 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유석춘 위원장 같은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네. 생각이 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할 것 같아요. 출당 조치를 할 것이다. 같습니다. 네. 배신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는 배신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네. 겁니다.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친박계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되지 않겠느냐? 이탈 안 됩니다. 이분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누구를 네. 지지하죠? 대구 경북의 70대 할아버지가 누구를 지지할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핵심 지지층이니까 핵심 지지층을 그 지원을 그 어르신들을 놓고 본다면 바른정당 지지할까요? 없습니다. 민주당이요? 국민의당 안 갑니다. 투표장에 안 갔으면 안 갔지 아마 다른 정당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당내 친박계 인사들은 끌어안고 박근혜 정당을 어쩔 수 없이 혁신 이름으로 출당시킬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저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조금 그런 의견이 다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국민의당도 설전이 또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예요. 이 또 휴가 가신 추미애 대표가 페이스북에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게 약간 좀 일단락 됐었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사과한 다음에 일단락 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어떻게 불을 지피겠다는 건가요? 추미애 대표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표 아닙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20석의 그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당을 나름대로 껴안고 네.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증거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밀어붙여서 이참에 국민의당을 어떤 식으로 같은 뿌리인 국민의당을 빨리 우리 쪽으로 견인하고 싶다는 그러한 그 하나의 그 의지가 좀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나
또 이런 또 이 그 여권의 또 다른 또 이 그 핵심 세력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럼 추미애 당대표의 역할은 뭐냐? 일종의 백합. 네. 나쁜 역할, 악역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이 네네. 아니냐. 그래서 네.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프레싱을 좀 더 가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뭐 가능하면 그걸 견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네. 국민의당이 이번 조작 증거 조작 사건에 네. 대해서 사실 어떻게 면죄부를 받은 듯한 그러한 그 정치적 오만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당 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 지금 이 자성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다. 과연 그것이 정치적인 노림수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감정이 남아서 직설적인 표현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나타나겠죠. 그것이. 뭐 이 말씀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네. 동의하면서 이제 그러나 그 본질에는 역시 헤게모니 다툼이 들어 있고 거기서 누가 대표 얼굴이 되느냐 이 문제가 들어 있는 거죠.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도 어쨌든 보수 내에 헤게모니 다툼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중에서 누가 지느냐. 그 홍준표 대표는 전체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헤게모니 중심에 서고 싶은 거죠. 그럼 추미애 대표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당 내부, 뭐 국민의당은 준여당 또 야당이기도 하지만 네. 이 전체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헤게모니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청와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빠져있는 이 공간의 헤게모니, 대표 얼굴을 공고히 하고 싶어하는 추 대표의 정치적 네. 그런 노림수가 반드시 그 안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것을 뭐 어떤 방식으로 외화해내느냐, 그것을 국민의당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는 뭐 강직한 판사 출신으로서 법원칙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이든 네. 아니면 당내에 지금 조강특위를 꾸릴 거 아닙니까? 네네. 조강특위를 꾸려서 조직을 또 장악하는 건 그 방식이 무엇이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 단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소장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제가 그 뭐 개인적으로 한두 달 전에 민주당 당직자를 만났는데 그 당직자 한 얘기가 우리가 국민의당이 40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120석이고 이제 과반 이상을 되려면 국민의당의 힘이 전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은 우리는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 너무나 갈등이 심했던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 이거 우리 되게 골치 아파진다. 이런 여론이 내부에는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합당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뭐 멀리 거리를 두자니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에서는 합당까지는 갈 수 없다고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합당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눈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당체제를 만들어줬는데 이걸 합당하는 순간에 과연 그것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거 가가지고 합당했기 때문에 자리를 보존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당 체제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소멸과 발전이 만들어진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럼 추미애 대표는 왜 그러느냐? 저는 추미애 대표는 저는 자기 정치한다고 봐요. 이런 겁니다. 당내 주류 그룹들, 민주당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당내 주류 그룹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국민의당만 귀멸되면 딱 좋아요. 홍준표 대표가 있는 게 좋아요. 네. 거기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하고. 그 양강이 딱 구축돼 버리면 내년 지방선거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더라도 다소 스텝이 꼬이더라도 그런데 네. 국민의당이 있으면은 골치 아파요. 네. 만약 국민의당이 있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다소 실패할 경우는 그 지지층이 홍준표 쪽으로는 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싸워야 돼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럴 경우에 그 당내 주류, 여권 주류 세력들의 그 목소리를 누군가 대신해야 돼요. 추미애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추 대표님이 우리 얘기를 딱 하고 있네. 네. 맞아, 겸멸돼야 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겸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당내 주류의 목소리를 대신할 것이고 앞으로 지방선거라든지 크고 작은 국정에서 전국 안에서도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과 각을 세우면서 네. 강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저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게 했는데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네. 좋거든요. 한 번 더 할 게 뭐가 있을까?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추미애 대표는 정치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플러스다. 그러니까 플러스다. 계속 세게 나가는 것이고 네. 제가 당분간에는 저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까? 국민의당한테도 플러스예요. 줄여서 더 또 단단히 뭉칩니다. 네.
근데 지금 당내에서도 뭐 통합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끝내는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추미애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이고 또 이 전략이 당내에서도 주류와 동행한다고 얘기하면은 대표로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당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보 조작 사건 결국은 김인원 변호사 그리고 김성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불구속 기소하고 이용주 의원이나 뭐 안철수 박지원 의원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납득이 가십니까? 어떠세요? 뭐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할지는 뭐 구체적인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제의 견해만 말씀드린다고 네. 한다면 상당히 좀 공감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이 그 대선을 며칠 앞두지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 지금 폭로를 하는 상황에서 네. 과연 당 지도부나 그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지금 상부에서는 전혀 뭐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검찰이 이 진실을 파헤치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사실 예를 들면 지금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는 한 모양입니다. 조사는 네. 한 모양인데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아마 서면 조사를 네, 한 것 네.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 과연 의지가 있었느냐. 뭐 그래서 일종의 청와대나 이런 그 기류가 국민의당의 상층부에 대한 조사를 조금 끌어안 듯한 그런 기류를 검찰이 읽고 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일종의 정치적 코드를 맞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미진했다는 측면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뭐 국민의당은 지금 위에 상층부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무혐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네. 앉아 일종의 이유미 당원 개인의 일탈로 지금 이제 몰아갔던 자신들의 규정 자체가 지금 맞아 들어갔다. 주장하고 아마, 있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과연 면죄부를 줬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사실 이제 단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무혐의 처리를 받았어요. 그러자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문준용 씨 특히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언급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수사하고 있는 검찰 발표 직전까지는 뭐 지죽은 듯이 조용히 네. 엎드려 있다가 발표가 나오자마자 혐의 벗었다 이렇게 하면서 역공을 취하고 오는 이런 태도가 과연 이게 적절한가? 네, 자기 타이밍도 반성과 그렇고, 네. 이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한 그 증거를 조작하고 그 증거 조작된 게 유포가 되고 네. 물론 본인이 어디에 가담이 되고 안 되고는 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책임졌던 검증단장 아닙니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네. 그렇다면은 더 큰 반성을 보여줘야 마땅할 자리에서 역공하다시 뭐 문제 제기를 다시 하는 것은 이건 정치 도리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가 검찰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방금 차 교수님도 말했지만 국민 일반들이 납득을 못하는 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리사과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대리조사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보좌관이 가서 대리조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쨌든 문자가 왔다 갔고 그다음에 뭐 36조의 통화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 맹쾌한 검찰의 발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사이에 어쨌든 단독 면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맹쾌한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뭔가 맹쾌하다, 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지금 안 들고 있거든요. 네. 이용주 의원의 조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래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당사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네. 오히려 국민 감정에 좀 거슬리는 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8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출마를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앞에 이준서하고 네. 이유미 얘기 조금만 하고 네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 팩트의 문제 하나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거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황골 탈퇴해야 할 명분을 준 겁니다. 당에서 그러자면 당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팩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한정 추정을 해서 의구심을 깎는 것은 자유계서나 무책임한 얘기다. 왜냐하면 검찰이 조사를 해서 지금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요. 네. 그렇죠, 기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결론을 내릴 문제죠. 우리는 아무런 증거를 지금 모릅니다, 내용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켜보지 않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유죄다, 무죄다, 또 그거 믿으니 무슨 의의가 안 간다 얘기는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당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발언을 자제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라 봐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 문제는 지금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한 것이고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사법부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그걸 짚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할 문제고 네. 다만 정치적인 문제는 이거는 용서할 문제는 아니다. 네. 끊임없이 국민들로부터 자성과 성찰을 하지 않으면은 이 정당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문제는 저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저도 어제도 한번 들어보니까 네. 지금 국민의당이 존폐의 기로에 있어서 이 정당을 제3정당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안철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호소라거든, 호소를.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나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당에서 이 당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대선 때 후보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당의 그 요구를 무시할 것인가? 자신의 다음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 절박함을 받아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워낙 당원들과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는 원외위원장들까지 서명까지 해가지고 어쩐다고 그랬습니다. 당을 구해달라. 네. 이거 나머지 두 분도 인물이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정당의 국민의당 스탠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창당의 정신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구현해서 지방선거를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달라. 그러니까 당원들의 호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내부 분위기는 아마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지금 듣고 네.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출마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안철수 이 전 대표가 항상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나는 책임질 건 책임진다. 그리고 옛날 새정치민주연합 때 재보선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당대표직을 내려놓았고 그랬죠. 작년에는 또 리베이트 오기 터졌을 때 또 당대표직을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해왔던 이 책임지는 모습과는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과연 그 자신이 해놓았던 말하고 좀 반대 방향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국민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할 것이냐. 그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오롯이 책임져야 될 정치적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뭐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출격을 할 때는 명분은 다 만들어서 합니다. 그 명분이 과연 이제 국민들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죠. 그러나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대선에서 지자마자 재수를 선언하다시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은 이제 강력한 정치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네. 그게 발목이 잡힌 게 이제 이번에 이거 증거 조작 사건인데 네. 결국 증거 조작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바닥을 쳤다고 보기 때문에 네. 방금 박상병 박사님 말씀처럼 그런 요구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은 가는 쪽으로 가는 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경남대 허성무 초빙 교수, 그리고 인하대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비롯해서 뭐 소위 말하는 뭐 친박계 인적 청산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듯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러면 보세요? 오늘 오후에 아마 그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네, 혁신 네. 선언문을 아마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혁신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출당 문제, 제명 네. 문제, 그리고 또 친박계 인적 청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원칙적인 부분만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단어도 쓰지를 않을 것 같고 네. 친박이라는 용어도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뭐 나름대로는 인적 쇄신의 그 의지를 드러내본 거지만 저는 이 그 보도가 지금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자 사자 쓰는 것 중에 격화소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이 가려운데 발을 긁어야 되는데 네. 신발을 신고 발을 긁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튼 그 필요성은 나름대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당내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 그것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후폭풍이 네.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홍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막무가내로 지지하고 있는 네. 소위 말해서 친박
친박계 그 태극기 집회의 그런 지지층들까지 네. 껴안아야 된다.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지금 상당히 친박계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네. 그런 측면을 아마 고루고루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장에서는 선거가 이미 시작됐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수 적통 경쟁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뭐 승리하는 자만이 또 그 이후에 총선과 다음 대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쟁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 전쟁의 시발점에 사용하는 무기가 네. 너무 좀 수준 이하의 언어들을 쓰고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 국민들의 불쾌감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홍준표 대표의 발표처럼 말씀처럼 처첩을 이야기한다면 그럼 남편은 누구란 말입니까? 네. 그럼 대구 경북과 보수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네. 어느 정당이든지 일부만을 이야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가 네. 우리 정당의 지지자고 우리 정당이 챙겨야 될 국민이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비유나 그 막말에 가까운 수준의 언어는 정말 옳지 않다. 아무리 적통 경쟁이 다급하고 네. 또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네.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경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에 사실은 뭐 지방선거 전에 합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결코 같이 손을 잡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합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의원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네네. 갈부들은 갖고 아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연스레 통합될 거라며 본처라고 우겨도 첩은 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을 보수 적통이라며 본처로, 바른정당은 첩에 비유한 겁니다. 바른정당은 발끈했습니다. 홍 의원과 한국당을 향해 여성 비하, 시궁창, 불임정당이라고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여성을 그렇게 비하하는 인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입니다. 18세기, 19세기도 아니고 아직도 처첩 얘기하고 있는 분이라면. 설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도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휴가 중 페이스북에 올린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안수가 발단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라며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자 국민의당은 조롱하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야만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인지 한참 잘못된 일이고 우리 정치의 큰 불행입니다. 뿌리가 같은 정당 간의 주도권 다툼에 해묵은 감정까지 뒤얽히면서 휴가철 정치권이 설전으로 뜨겁습니다. 교수님, 그 휴가 가시면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분들은 안 쉬고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지. 일단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어떻게 보세요? 이 뭐 본처, 뭐 첩 난리가 났어요. 네. 예, 이제 지방선거가 뭐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지방에 가면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아마 서민경제라는 말은 또 넣을 것 같습니다. 네. 넣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담배세 인하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내세웠던 자신의 나름대로 정치적 비전이라고 하는 서민이라는 네. 그 부분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조직의 모습에서는 기존의 세력들과 어정쩡한 타협을 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그 노선 철학은 분명히 하는 이런 식의 나름대로 양수겸장의 그 조치를 네. 아마 이 혁신을 통해서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는 상당히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당내에서 과연 이 혁신의 발표에 대해서 과연 침묵하고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라고 봅니다. 지금 적통 경쟁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향해서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네. 그럼 네. 이 배신자는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들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뭐 혁신위원회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한다든지 이런 걸 앞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자신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논리적으로. 바른정당과의 네. 차별성을 깨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대구 경북에 가서 또는 보수주의자들한테 뭘 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유석춘 위원장 같은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태생적 한계를 혹시
혹시 한두 명 정도가 이탈될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교섭단체가 무너지면 당연히 와해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국민의당으로 갈 사람도 몇 명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자유한국당으로 아니면 무소속으로 있을 수가 있겠으나 당연히 통째로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네. 내년 지방선거제는 합칠 수 있다. 네. 얼마든지 같이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만 내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비율을 네.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 공당입니다. 네, 제일 야당이. 그럼요. 네. 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본의 문제입니다. 네, 네. 이건 너무도 적절치 않고 또 마치 그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이 발언이 자주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걸 즐기는 듯한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의 자신의 존재감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우월감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따의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볼까요? 네. 이거 전략적인 발언을 하는 것인지 네. 실수인 것인지가 참 저는 궁금해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알고 하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알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은 저 이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요. 혹시나 바른정당에서 통합하고 싶어도 통합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쓴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인데 참 듣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참고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모두 여성분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 정말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